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해서 이 판례 많이 뭉쳐있는 그 사건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뭉쳐있냐면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할 때 그 기간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기간 산정 시기와 종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례랑 그 허가 등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 지금은 현행법이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그 기간에서 우리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을 빼잖아요. 근데 그 빼는 게 옛날에는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써 있었어요, 법조문에. 아시겠죠?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특허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받을 수 있는데 그 법조문에는 특허권자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만 뺀다라고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통상실시권자랑 전용실시권자는 귀책 사유가 있어도 그 기간에서 안 뺀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관련된 판례예요. 결국에는 이 판례 나오고 나서 이 법조문을 고쳐가지고 허가 등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포함이 돼요? 특허권자뿐만 아니고 통상실시권자도 포함이 되고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권자도 포함하는 허가 등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을 다 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통상실시권자도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미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허가 134조에 의해 가지고 연장 등록 무효 사유예요. 연장 등록 무효 사유인데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거든요. 요 판례가 뭉쳐져 있어요. 한 사건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시기와 종기 판례. 여기 시기와 종기 여러분 잘 아는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은 뭐예요? 특허법에서 출원하고 등록되었으면 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을 하라라고 특허법에서 줬잖아요. 그죠? 근데 타법에 의해서, 타법이 뭐예요? 약사법. 약사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거를 특허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법에 의해서 이 20년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출원하고 등록을 받잖아요. 그럼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쓸 수 있다라고 써놓은 게 이제 특허법인데 88조 1항에 그렇게 써있고 그 다음 94조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을 할 수 있다라고 특허법에 써놨는데 그죠? 근데 타법에 의해서 이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타법이 예를 들어서 약사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실시를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약사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특허법 말고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실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요때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기간은 특허권에서는 허용을 했지만 약사법 때문에 그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 생기잖아요. 요거는 억울하다. 특허권자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라고 출원을 하는 게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시기와 종기 판례가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 시기는 두 개가 있고 종기는 하나예요. 보시면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거든요. 케이스 1, 케이스 2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 설정 등록일 여기 설정 등록일 여기 설정 등록일 그죠? 그리고 여기가 허가 등의 처분이 도달한 날 여기가 허가 등의 처분이 도달한 날 이거든요. 근데 볼게요. 보시면 시험을 개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일 중에 늦은 날이 시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5에서는 만약에 시험을 그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시험을 개시를 해야 되거든요. 유효성, 안정성 등의 시험을 개시를 해야 그걸 시험을 개시를 하고 그거 알겠습니다. 너 그게 통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분이 도달한 날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사법에 따라서 시험을 개시한 날이었대요. 그럼 뭐 시기는 언제예요?
시험을 개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일 중에 늦은 날. 시험을 개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일 중에 늦은 날이 시기예요. 여기가 시기예요. 여기가 시기. 여기 늦은 날이니까 설정 등록일이 늦잖아요. 됐죠? 그리고 처분에 도달한 날, 허가 등의 처분에 도달한 날이 종기고. 그러니까 기간이 여기 기간. 아시겠죠? 여기 기간에 대해서 그 허가 등에 따른 전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등록을 받으면 연장 등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시험을 개시를 여태 했다. 설정 등록 받고 시험을 개시 여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여기가 시기예요. 여기가. 아시겠죠? 여기가 시기. 늦은 날이니까 설정 등록이랑 허가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이랑 늦은 날이 여기니까 여기가 시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요 기간에 대해서 연장 등록 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왜 빼주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왜 빼는 건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는 보시면 우리가 설정 등록 받고 특허를 실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 94조에 따라 가지고 특허권을 받아야 실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허권을 지금 받았어요. 특허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시험 개시를 여태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 잘못이잖아요. 설정 등록 받고 시험 개시를 늦게 했으니까. 아시겠죠? 설정 등록 받고 시험 개시를 늦게 했으니까 이 사람 잘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장을 안 해줘요. 아시겠죠? 그럼 빨리 시험을 개시하든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시험 개시를 이미 했어요. 이미 했는데 처분이 늦게 도달한 거예요, 지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설정 등록 받고 나서부터 독점권이 이제 생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정 등록 받고 나서부터 독점권이 생기니까 요때부터 이제 요때부터 허가 등의 처분을 도달한 날까지 연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간이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잘 알고 계시고. 첫 번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판례 문구 읽어보시면 시험을 개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일 중에 늦은 날이 시기다. 아시겠죠? 늦은 날이 시기가 되고 종기는 처분이 도달한다. 처분이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기, 여기 종기, 여기 케이스 두 개. 그리고 통상실시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시기와 종기 해가지고 기간을 산정하잖아요. 기간을 산정하는데 거기서 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인정된 기간을 빼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가지고 왜 특허권에서 더 연장을 시켜줘,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죠? 시기와 종기를 계산해 가지고 이런 기간이 산정이 됐어요. 거기서 이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을 빼거든요. 그럼 어떤 기간이 남아요? 요 기간이 남잖아요. 요 기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허가 등에 따라 전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을 해서 등록이 결정이 되면 그 전속기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써 있었지. 아시겠죠? 허가 등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안 써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통상실시권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특허권자가 아니니까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 아니니까.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통상실시권자가 잘못했어도 그러면 그 기간에서 빼는 게 아니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옛날 구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특허권자 외에 전용시식권자, 통상시식권자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전용시식권자, 통상시식권자의 잘못이 있어도 그 기간도 뺀다. 됐죠? 여러분 이해됐죠? 다시 설명해드리면 여기 기간에서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을 빼거든요. 기간에서 빼요.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는 특허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라고 법조문에 써 있었어요. 됐죠? 근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허권자뿐만 아니고 전용시식권자, 등록된 통상시식권자도 있잖아요. 됐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특허권자가 잘못했으면 기간에서 빼는 건 법조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용시식권자가 잘못하거나 통상시식권자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간에서 빼는 게 아닌 거예요. 문헌상으로 해석을 하면. 됐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근데 전용시식권자, 통상시식권자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전용시식권자, 통상시식권자가 잘못한 것도 뺀다라고 이 판례에서 설치를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논점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134조에 의해 가지고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존속기간 연장 등으로 무효 심판 청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유의 주장 입증, 그 사유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됐죠? 청구하는 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여러 심사 부서에서 받은 경우, 요것도 이게 다 한 판례에서 나왔어요. 보시면 심사부서 1이 있고 심사부서 2가 있어요. 아셨죠? 심사부서 1이 있고 심사부서 2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을 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완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어요.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아시겠죠? 너 보완해라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보완해. 너 잘못했으니까 보완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사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심사를 그 여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 서류가 좀 미비했어. 보완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해서 보완했어요.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소요된 기간이 맞잖아요. 이 하나만 보면, 이 하나의 절차만 보면,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보완 요구를 하고 이 보완한 기간 있잖아요. 보완 요구를 했고 보완한 기간, 요 기간에서 다른 심사부서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이게 다른 심사부서에는 심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출원인이 보완 서류를 요청받고 보완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다른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보완 서류를 좀 늦게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심사부서에서 이미 심사를 하고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절차로 보니까 보완 요구를 하고 보완 자료 제출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심사부서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연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의해 가지고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요거 단정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가 등을 받는 자의 규칙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가 등을 받는 자의 규칙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연된 기간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주장 입증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134조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134조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입증을 못했어요. 입증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완 어느 한 심사부서에서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고 보완 자료 제출할 때까지 다른 심사부서에서 아시죠? 심사를 하고 있었다면 그 허가 등에 따른 절차 지연된 기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입증을 못했거든요. 이 사실관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여기까지 보면 판례가 판시한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시기와 종기. 시기는 언제예요? 게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일 중 늦은 날. 종기는 언제예요? 허가 등의 처분이 도날한 날. 됐죠? 이 시기와 종기 판례. 그리고 통상시식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도, 그죠? 이것도 기간에서 빼는 책임 있는 사유에 포함이 된다. 아시겠죠? 개정법에 따라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 됐죠? 됐고. 그리고 134조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됐죠? 3개 끝났고. 그 다음 4개. 여러 심사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 심사부서에서 보완자료 요청하고 그 보완자료 제출할 때까지 다른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다면 허가 등을 받는 자의 규칙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소요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개. 그리고 미등록 통상시권자 요 5개까지 하면 그 이번 판례에서 판시한 거 다 한 거거든요. 아시죠? 미등록 통상시권자가 뭐냐면 우리가 그 통상시권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등록된 통상시권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록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보시면 이게 134조 1항 2호에서 무효 사유로서 등록된 통상시직권자가 89조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을 한 경우에는 연장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존속기간 연장 등록 받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통상시직권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시직권자도 허가를 받고 받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통상시직권자의 등록은 연장 등록 출원서 있잖아요. 연장 등록 출원서는 특허권자가 이제 출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허권자가 연장 등록 출원, 허가는 통상시권자가 받지만 연장 등록 출원은 특허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 특허권자가 출원하는 연장 등록 출원서에 연장 등록 출원서랑 일반 출원서랑 달라요. 연장 등록 출원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체크하는 란에 통상시권자의 등록 이 란이 있어요. 그게 필수적 기재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필수적 기재 사항 및 증명 자료이니까 그것이 누락된 채로 이루어졌다면 연장 등록을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연장 등록 출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 내지 증명 사유이니까 이걸 무효로 하겠다는 거지. 이게 신청 당시가 언제냐면요.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연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사할 때, 연장 등록 출원을 심사할 때, 이게 체크가 돼 있네 라고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 연장 등록 신청할 때, 허가 신청할 때, 첫 번째 허가 신청할 때, 두 번째 출원할 때, 세 번째 결정할 때, 언제까지만 이게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가 아니고 출원할 때가 아니고 결정할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록 여부 결정할 때까지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연장 등록 출원서에 체크만 돼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체크가 필수적 기재 사항 및 증명 자료거든요. 체크가 돼 있는지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체크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사실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갑이 특허 출원하고 이제 등록이 됐어요. 아시겠죠? 근데 임상시험을 요때 개시를 하고, 아시겠죠? 시험 허가 등의 처분이 요때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장기간 산정할 때 시기가 언제예요? 시험 개시한 날이랑 설정 등록일 중 늦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시기고 요때가 종기예요. 그래가지고 연장기간 A는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장기간 B, 이때 설정 등록이 됐고 시험 개시는 요때 했어요. 아시겠죠? 허가 등의 처분은 도달한다는 여기고, 그러면 설정 등록일이랑 시험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연장 등록 되는 거예요. 연장 등록 기간 B. 아시겠죠? 여기서 시기와 종계 판례가 나온 거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게 갑이 통상시직권 허여 계약을 을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을은 얘는 통상시직권자예요. 통상시권자고 을이 이 안정성 및 유용성 DMF, GMF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을이 허가를 받는 거예요. 통상시직권자가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통상시직권자가 허가를 받는데 통상시직권자가 신청을 한 거죠. 을이 통상시직권자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식품 안정청에서 보완 자료 요구를 요때 보완 자료를 요구를 하고 보완 자료 제출 요때 보완 자료를 제출했어요. 요 기간 1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GMF에 대해서는 요때 보완 자료 요청을 하고 요때 보완 자료 제출했어요. 아시죠? 이 하나의 기간만 보면 요거는 이 통상시직권자가 잘못한 기간이잖아요. 요거 하나의 기간 보면 여기는 통상시직권자인 을이 잘못한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을이 잘못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미 심사를 하고 있었네.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됐죠? 요 기간 2에 대해서도 여기는 을이 잘못했잖아요. 늦게 제출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심사하고 있으니까 그 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소요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끝났고, 그리고 을도 통상시직권자니까 통상시직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도
기간에서 줄어드는 기간이 맞는데, 아시겠죠? 통상시직권자의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소요된 기간도 산정하는 기간에서 줄어드는 기간이 맞는데, 요 기간 1이랑 기간 2 있잖아요. 기간 1, 기간 2에 대해서 을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이거 논점 끝났고, 그 다음에 을은 이게 허가 신청할 당시에, 아시겠죠? 허가 신청할 당시에 을은 지금 그게 등록되어 있는 통상시권자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통상시권 등록을 언제 했냐면요. 연장등록 출원하기 전에 했어요. 아시겠죠? 연장등록 출원하기 전에 했지, 그 허가 등에 신청할 때 한 게 아니고 연장등록 출원하기 전에 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통상시권자의 등록이란 거는 그 연장등록 출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증명사유이니까 그 134조에서 그렇지 않으면 무효를 하겠다는 취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당시부터 그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만 등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통상시권자 등록이 언제까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등록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아시겠죠? 등록 결정 등본 송달 전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취지예요. 그 결정 여부 판단할 때까지만 그냥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등록 여부 결정 송달 전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사관이 그 등록 여부 결정 송달을 하기 전까지만 이 통상시권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왜냐면 이거 심사관이 이거 보고 그렇구나라고 판단을 할 때까지 있잖아요. 아시죠? 심사관이 잘 기재가 돼 출원서 보고 잘 기재가 돼 있네, 안 기재가 돼 있네라고 판단을 할 때까지만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요? 등록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됐죠? 이거 해가지고 논점이 다 여기 다 녹아져 있으니까 이거 판례가 리딩 케이스로 해가지고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록은 이 기간 산정에서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예요. 기간 산정해가지고 뭐 얼마다, 몇 월이다 뭐 이렇게 산정하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됐죠?